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53회차 결과 제가 공유드린 48,000원 최종 픽이 2등에 적중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적중의 기쁨을 나눠 가져가셨습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53회차 최종 픽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골 때리는 TV 채널을 오랫동안 봐주시면서 멤버십 하시는 분들이 1등도 자주 나오시긴 했지만 제가 공유드린 최종 픽에서 최소한 한두 경기는 바꿔서 구매를 하셨던 분들이 1등이 되셨었고, 실제로 지금까지 저의 최종 픽을 공유드린 회차 중에서 최대가 2등이었기 때문에 자신만의 이변 픽을 꼭 하나씩은 챙겨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제 최종 픽이 2등에 적중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겠지만 개인적으로는 1등을 놓쳐서 굉장히 아쉬움이 큰 회차가 됐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프리미어리그와 라리가가 승무패에 들어온 첫 회차부터 제가 공유드린 최종 픽이 2등에 적중을 했기 때문에 올해 1등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 승무패도 승무패지만 제가 53회차 최종 픽 영상 오프닝 때 대놓고 말씀을 드렸던 브라이턴 대 맨유 경기, 브라이턴의 승리 한 경기 구매로 이번 시즌 맹구와의 악연을 끊어버리겠다. 브라이턴의 승리 적중하면 저랑 4대가 안 맞았던 맹구 경기 이번 시즌 잘 믿고 따라오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가 막히게 브라이턴이 승리를 하면서 이번 시즌 맹구 올킬 기원제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라는 점 축하의 박수 한번 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승무패 얘기로 돌아가면 주중에 승무패 54회차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파 경기들로 들어와 있는데, 주중 54회차의 경우는 수요일에 국내 배당이 오픈이 되고 수요일 밤 9시 50분까지 구매를 해야 되는 일정이기 때문에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만 유튜브 커뮤니티에 최종픽 이미지 수요일 오후 5시 전까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차전 경기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승무패 선택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회차입니다. 왜냐하면 1차전에 대승을 한 팀이 홈과 원정을 바꿔서 2차전을 치르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대 0으로 이겼던 팀이 원정에 가서 2대 0으로 져도 올라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감독의 의중에 따라 경기력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만 2월 되겠구나 생각하고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항상 그렇듯이 다음 주말에 다시 프리미어리그와 라리가 경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53회차 결과 복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크리스탈 대 웨스트햄 경기였죠. 자,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이번 시즌 첫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었고, 득실이 같다라는 점과 아직까지 필드골도 기록하지 못했고 주축 자원들이 교체 투입됐었다라는 점에서 승무패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경기는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썼던 경기였고, 결과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0대 2로 패배를 하면서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썼던 게 잘 먹혀 들어간 경기였습니다. 실제로 크리스탈 팰리스가 경기를 못했다라기보다는 골 운이 좀 따라주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확실히 웨스트햄의 경우는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빠른 역습을 통한 공격이 굉장히 위협적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수책 선수와 보엔 선수의 득점들이었습니다. 자, 이번 경기 풀럼 대 레스터 시티였죠. 자,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풀럼이 홈에서 점유율을 쥐고 경기를 풀어간다면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감독 간의 맞대결에서도 마르코 실바 감독이 스티브 쿠퍼 감독을 만나서 4승 1패로 감독의 지략 대결에서도 앞서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경기 결과로 이제 5승 1패가 됐겠네요. 그리고 레스터 시티는 풀럼에 점유율을 내준 상태에서 역습 한 방을 노리겠지만, 풀럼은 점유율을 상대팀보다 높게 가져갈 때 경기 플레이가 잘 되기 때문에 풀럼의 단통 승리 말씀을 드렸었고, 2대 1로 풀럼이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역시 점유율은 풀럼이 55%를 가져갔던 경기였고, 아스날에서 영입한 스미스 로우 선수가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돌파로 선제 득점에 성공을 했었고, 레스터 시티의 바우트파스 선수가 코너킥 상황에서 헤딩 동점골을 터뜨렸지만, 풀럼의 알렉스 이어비 선수의 추가 득점이 나오면서
2대1 풀럼이 승리를 했던 경기였습니다. 레스터 시티는 확실히 수비에서 좀 문제점을 드러냈다라고 보이고 바우트파스 선수는 헤딩골을 넣은 건 잘했지만 수비에서 그냥 패스를 줘도 될 걸 한 골 넣더니 허세가 잔뜩 낀 힐 패스를 하다가 공을 뺏기면서 풀럼에 실점할 뻔하는 장면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빠따 몇 번 쳐서 정신교육을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3번 경기 사우스햄튼 대 노팅엄 포레스트. 자, 이 경기는 뭐 일단 사우스햄튼이 지난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패배를 한 것도 한 거지만 뉴캐슬의 파비안 셰어 선수가 퇴장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다라는 건 승격팀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공격적으로 뛰어난 자원들의 영입도 딱히 없었기 때문에 마무리 능력에 의심이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우스햄튼의 무패 투픽이면 무난하게 패스할 수 있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우스햄튼이 0대1로 패배를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솔직히 사우스햄튼이 노팅엄에 이 정도로 제대로 된 슈팅을 못 때릴 줄은 몰랐던 경기였는데 사우스햄튼이 슈팅 5개를 때릴 때 노팅엄은 23개나 때렸고 솔직히 경기가 좀 아무리 뭐 슈팅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기 자체가 그냥 2부 리그 팀들 경기 보는 것처럼 일반적인 프리미어리그 수준급의 경기는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노팅엄의 깁스 화이트 선수가 골문 앞에서 우당탕탕하는 과정에서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승리를 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4번 경기 토트넘 대 에버턴이었죠. 자, 이 경기는 뭐 다들 라이브로 경기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경기는 토트넘의 승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기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토트넘의 단통 승리 말씀을 드렸었죠. 분명히 토트넘이 지난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더럽게 답답한 골 결정력을 보여줬었지만 저는 반대로 에버튼이 토트넘을 상대로 뭔가를 해볼 만한 경기력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에버튼의 지난 경기를 봤을 때 양측면 수비가 붕괴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토트넘의 측면 공격 자원들, 즉 손흥민 선수, 셉셉이, 번니에서 영입한 오도베르 같은 선수들이 살아날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손흥민 선수 멀티골 터뜨렸죠. 셉셉이는 비수마 득점 어시스트를 기록했죠. 오도베르 선수도 처음 나온 선발인데 준수한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토트넘이 4대0 대승을 기록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5번 경기 오사수나 대 마요르카였죠. 정말 아쉬운 게 바로 이 53회 차에서 유일하게 틀린 경기가 바로 이 경기였는데 사실상 96,000원 풀벳을 하면 오사수나의 승패 투픽을 선택하려고 했었는데 2월도 아닌 회차에서 풀벳을 하기에는 좀 오바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사수나의 승리를 뺐었는데 오사수나가 1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저의 억장을 무너뜨렸던 경기였습니다. 일단 제가 너무 마요르카의 경우에 새롭게 선임된 감독이 바로 직전 시즌까지 오사수나를 6년 동안 이끌었던 아라사테 감독이기 때문에 오사수나라는 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6년 동안 맡아온 아라사테 감독이 선수들 개개인의 역량이나 특성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마요르카 선수들에게 주입을 잘 시켜줄 것이다라는 거에 꽂혀서 오사수나의 단통 패로만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개뿔이 뭐 알려줘도 못하는 게 원정 마요르카라는 걸 새삼 느꼈던 경기였습니다. 얘들은 진짜 섬지역 홈발을 받지 않는 이상 원정에서 기가 막히게 경기력이 떨어지네요. 자, 6번 경기 아스톤 빌라 대 아스날 경기였죠. 이 경기는 지난 시즌 아스날의 우승을 막은 장본인 아스톤 빌라로 두 번의 맞대결에서 아스날이 모두 패배를 했었지만 이번 시즌 아스날을 상대로는 아스톤 빌라가 승리하기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특히나 지난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올리 와킨스 선수의 이번 시즌 폼이 지난 시즌에 비해 유독 떨어져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기가 막힌 찬스 몇 개 날려 먹었죠. 결과적으로 이번 시즌은 아스날의 약점이었던 수비진의 보강도 마쳤고 원래 있던 자원들의 활약이 좋기 때문에 아스날의 승리를 선택하긴 하지만 지난 시즌 홈에서만큼은 원정보다 2배 이상의 득점을 기록했던 홈발을 보여줬던 아스톤 빌라이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의 무승부까지 바쳐서 무패 투픽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결과는 0대2로 아스톤 빌라가 패배를 하면서 무난한 결과가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자, 7번 경기 바르셀로나 대 빌바오.
자, 이 경기는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리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고 2대1로 바르셀로나가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일단 바르셀로나의 과거 바이에른 뮌헨의 6관왕을 이끌었던 한지 플릭 감독이 새로 오셨다는 걸 말씀을 드렸었고 기본적으로 양 팀의 전적이나 스쿼드적인 측면을 볼 때 무승부나 한 골 차로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예상하기 때문에 최근 맞대결 전적 컵 경기 포함 두 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바르셀로나가 홈에서 3연속 무승부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판단이 들어서 승무 투픽 중에서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했었고 바르셀로나의 라민 야말 선수가 중거리 가마차기 슈팅 선제골을 기록했었고 빌바오가 페널티킥 득점으로 동점이 됐었지만 바르셀로나는 역시 노장 축구 잘하는 스키 레반도프스키가 있었다. 레반도프스키가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2대1로 바르셀로나가 승리하는 결과가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자, 8번 경기 헤타페 대 라이오였죠. 자, 이 경기도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헤타페의 단통 무승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헤타페의 경우 영입 자원들이 있긴 하지만 이적한 선수들이 워낙 공격에서 존재감을 보여줬던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공격에서의 마무리가 더럽게 안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라이오의 경우는 첫 경기 소시에다드를 만나서 1대2로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소시에다드의 경우에는 수비 뒷공간이 많이 나오는 플레이를 하는 팀이지만 헤타페의 경우는 수비 뒷공간이 많이 나오지 않는 팀이기 때문에 라이오가 고전할 수 있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 결과 양팀 유효 슈팅 하나 없이 0대0 무승부로 끝나면서 기가 막히게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9번 경기 에스파뇰 대 소시에다. 자, 이 경기도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에스파뇰의 경우 토트넘에서 알레오 벨리스 선수를 영입을 했고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영입한 공격수 카르도나 선수가 있지만 공격에서 좋은 장면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소시에다드의 경우는 지난 라이오와의 경기에서 1대2로 패배를 하긴 했지만 기본적인 경기력과 스쿼드 자체는 에스파뇰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한 맞대결 전적도 소시에다드가 앞서고 있고 무승부가 없었다라는 맞대결 전적의 특이점도 있었기 때문에 소시에다가 골 결정력이 쓰레기인 에스파뇰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에스파뇰의 단통패 말씀을 드렸고 0대1로 에스파뇰이 패배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지난 라이오와의 경기에서 쓰레기 소리를 듣던 쿠보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소시에다드가 승리를 했는데 토트넘도 그렇고 소시에다드도 그렇고 너무 언론에서 손흥민 선수나 쿠보 선수 동양인 선수들에게만 한 경기만 못하면 까내리고 싶어서 안 달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득점으로 실력을 보여줬던 경기였습니다. 자, 10번 경기 본머스 대 뉴캐슬 경기였습니다. 자, 이 경기 역시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고 아마 53회 차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됐던 픽이지 않을까 싶은 픽인데 최종 픽에서 이 경기 이변 노려볼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뉴캐슬이 사우스햄튼과 경기에서 보여준 경기력이 아무리 파비안 셰어 선수가 퇴장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퇴장 전까지의 상황만 봐도 승격팀을 상대로 압도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당연히 팀 이름빨로 보면 본머스보다는 뉴캐슬의 승리가 맞긴 하지만 경기를 운영하는 스타일로 볼 때 본머스는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카운터 어택을 노리는 팀인데 뉴캐슬의 경우는 점유율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축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본머스가 공격적으로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 뉴캐슬의 경우가 지난 시즌 카운터 어택 실점 프리미어리그 4위를 기록했었던 팀이기 때문에 본머스의 공격이 먹혀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봤을 때 뉴캐슬의 현재 투표율이 너무나도 몰려있다라고 봐서 저는 본머스의 단통부 승부로 말씀을 드렸었고 1대1 무승부가 나오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 라이브로 보고 있었는데 본머스가 후반 로즈타임에 극장 헤딩골을 터뜨리면서 2대1로 승리하는 줄 알고 막 침대에서 보고 있다가 이불킥하고 있었는데 핸드링 반칙으로 골 취소가 되면서 1대1로 무승부로 끝이 나면서 적중을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경기였습니다. 자, 11번 경기 울버햄튼 대 첼시였죠. 자, 이 경기도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울버햄튼이 최근 맞대결 첼시 상대로 3연승을 기록 중이긴 하지만 에이스 자원이었던 페드로 네투 선수가 첼시로 이적을 했고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마무리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또한 첼시는 선수도 엄청나게 영입을 했고 새롭게 부임한 엔조 마레스카 감독부터가 지금 스털링 내치는 걸 보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감독이라는 점을 볼 때 선수들이 개처럼 뛰어야 되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울버햄튼의 단통패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고 경기는 2대6으로 울버햄튼이 대패를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건 확실히 울버햄튼의 주축 수비 자원이었던 막스 킬먼 선수가 이적을 하고 나니까 수비적으로 불안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울버햄튼의 공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경기에는 울버햄튼이 조금 공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첼시가 역습하는 상황이 와버리면 울버햄튼의 수비가 개차반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첼시는 울버햄튼의 두 골을 먹히는 장면에서 수비적으로 문제점도 보여주긴 했지만 공격적으로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페드로 네토 선수와 주앙 펠릭스 새로운 영입 자원들이 어시스트와 득점까지 기록을 하면서 첼시 공격이 더욱더 무서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2번 경기 레가네스 대 라스팔마. 자, 양팀 모두 첫 경기에서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수비적으로는 양팀 모두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두 팀 모두 승점 3점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경기는 레가네스의 승패 투픽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고 2대1로 결과가 나오면서 레가네스 승리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레가네스가 초반에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쉽게 가는가 싶었는데 골키퍼 선방에 막히면서 이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싶었는데 후반전 교체 투입으로 들어갔던 베티스에서 영입한 후안 크루즈 선수가 기가 막힌 중거리 슛 레이저포를 쏘면서 레가네스가 선제 득점에 성공을 했고 후반 82분에 교체 투입된 프랑케사 선수가 3분 만에 득점을 추가하면서 2대0으로 레가네스가 앞서 나갔죠. 라스팔마는 종료 직전 셰필드에서 영입한 맥버니 선수의 패스를 받은 하미레즈 선수의 득점으로 따라가긴 했지만 경기 결과를 바꾸기에는 너무 늦은 득점이었습니다. 레가네스가 승리를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라스팔마스가 너무 못한 경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두 팀으로 보여집니다. 자, 13번 경기 알라베스 대 베티스. 자, 이 경기는 지난 시즌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했었던 공격수 오모로디온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돌아갔고 수비 자원으로 활약했던 두아르테 선수와 로페즈 선수도 떠난 알라베스인데 딱히 오모로디온의 공백을 채울 만한 공격 자원의 영입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카를로스 마틴, 루카 로메로, 코네치니, 스토이치코프 이런 선수들 죄다 어디서 주워온 선수 느낌이 물씬 나면서 리그 첫 경기에서 뭔가 보여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기대가 안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반대로 원정팀 베티스의 경우는 수비적으로 탄탄함을 갖출 수 있는 자원들을 영입을 했고 공격적으로도 페키르가 건재하기 때문에 언제든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과정은 좋지만 최전방에서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자원이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베티스는 알라베스와의 경기에서 점유율을 가져가는 경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시즌 점유율을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득점이 많았던 베티스라는 점, 하지만 최전방 마무리를 확실하게 지을 수 있는 자원은 아쉽다라는 점에서 알라베스의 무와 패 투픽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0대0 무승부가 나오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역시나 베티스가 62%의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경기를 리드했지만 공격에서의 마무리가 잘 되지 않으면서 무승부가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자, 14번 경기 AT 마드리드 대 지로나. 자,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AT 마드리드의 이번 시즌 신규 영입 자원들 굵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수비 자원의 르노르망, 공격수 세룰로스, 알바레즈, 미들 자원인 코너 갤러거까지 영입을 마쳤기 때문에 더욱더 강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원정팀 지로나의 경우는 이적을 하면서 빠져나간 자원들이 팀 내에서 에이스 역할을 해줬던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지로나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선수 영입적인 부분에서도 AT 마드리드가 우세한데 전술적으로도 AT 마드리드는 공격 시에 수비 라인도 같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뒷공간 노출이 있어서 상대팀이 역습의 강점을 가지고 있을 때는 뒷공간에 대한 약점을 노출하는 경향이 있는데 원정팀 지로나의 경우는 지난 시즌을 봤을 때 라리가에서 점유율이 4위, 카운터 어택으로 인한 득점은 단 2득점에 불과했는데 미첼 산체스 감독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지로나이기 때문에 이 전술적인 기조는 지난 시즌과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지로나가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역습을 노리는 팀도 아니고 주축 자원들도 많이 빠져나갔고 원정 경기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 AT 마드리드가 홈에서 무난하게 승리를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AT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 말씀을 드렸고 3대0으로 AT 마드리드가 승리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실제로 경기에서 지로나가 점유율을 57%나 가져가면서 홈팀인 AT 마드리드보다 점유율을 많이 가져갔지만 패배를 하면서 분석 내용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던 경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53회차 경기 결과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중 축구토토 승무패 54회차의 경우는 2월 된다 생각하시고 소액으로만 즐기시길 바라겠고 멤버십 분들께는 수요일 오후 5시 전까지 최종픽 이미지로만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유드린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 저는 금요일 밤 축구토토 승무패 55회차 최종픽 영상으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